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하나씩 뉴스를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죠. 좀 요동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에 대해서 지금 노사정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합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시 일일 1억씩 지급해야 된다. 일일 1억씩. 아이고, 삼성전자 일일 1억씩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이 삼성노조 두 곳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결정 위반 시 하루에 1억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삼성전자에 하루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파업 과정에서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작업시설 손상 방지, 외포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들의 쟁의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 의무 유지, 운영되는 것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위반될 시에는 일일 1억씩 참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3자 합의로서 어떤 마지막 결정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국민의 안사랑 똑같으죠. 또 하나 이 그 가장 문제되는 것이 파업으로 인한 것이 저는 뭐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파업은 조금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유는 그렇죠. 원래 파업을 할 때는 임금 협상이잖아요. 파업이 원래 임금 협상인데 지금 임금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죠? 이거는 성과급이란 말이죠. 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파업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원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임금 협상에 대해서 얼마 좀 올려달라 이건 당연히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것이 협상의 대상이죠. 그런데 임금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되고 성과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을 때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나빴을 때는 조금 적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강제로 이걸 많이 달라. 그러면 협박해서 돈을 뺏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뭐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임금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법원에서의 판결, 그다음에 오늘 노사정 합의가 잘 마무리돼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 도대체 몇 개냐? 상장과 비상장을 합쳐서 최소한 1,700개 정도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면 1,700개의 기업들이 다 타격을 보게 되는 거죠. 상장사만 제가 알기로 한 2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아는 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그 부품 공급하는 공장을 하고 있는 아는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지금 개인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지만 그분 하는 얘기, 그때 저한테 사이닉스를 사라고 그런 거를 안 사고 삼성전자를 사놓고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자 그럼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에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럼 12월 달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아니라 작년 여름이었구나. 8월 달에 보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8월 달에서 삼성전자가 얼마 올랐냐 하면 대충이요. 대충만 해볼게요. 8월 달에 아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307% 올랐죠. 근데 하이닉스는 작년 8월 작년 8월 달에서 얼마 올랐냐면 613%입니다. 아까 삼성 618%, 삼성전자는 얼마요? 삼성전자는 8월 달에 293%. 자, 그러니까 293% 대 618%.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2배 차이가 나죠. 수익이. 그 얼마나 보셨는데 그랬더니 8천만 원 벌었다고 그래요. 아, 사장님 말을 들었으면 2배니까 그죠. 1억 6천을 벌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도 바꿀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바꾸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과거 2017년 여기 제가 엑소원에 왔을 때 한 번 또 얘기를 했었죠. 2018년 7월 달 7월 8일 날 제가 런칭 방송했으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지금 489%죠. 489% 대 500%가 안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죠? 2017년 7월 달입니다. 지금 뭐예요? 2017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490% 정도 계산하시고 하이닉스는 2017년 7월 달에 2638% 490대 90대 2681 83% 2680 그럼 몇 배예요? 500이라고 계산했어요. 525 5배가 차이 나죠. 자, 이래서 제가 하이닉스를 사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때 사장님 말을 들었어야 돼. 말을 안 듣고 그냥 삼성전자 우기다가 수익을 쫓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파업은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증권의 지금 시가총액이 1311억입니다. 1311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642억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을 뛰어넘게 되면 버블이다. 시총이 바뀌면 버블이 종료된다. 이익 규모 상관없이 주가 과열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사인이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한국 증시가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85%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약 85%. 그럼 이거를 뛰어넘게 되면 버블이다. 그죠?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실적 기반 상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시총 비중이 48%. 엄청나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48% 차지하고요. 하이닉스가 20% 차지합니다.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20%.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 차지하나요?
삼성전자는 20%를 빼면 28%인가요? 자,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느냐? 이제 가장 핵심이 그거죠. 자, 외국인과 개인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4조 1천억을 팔았고요. 개인이 2조 2천억을. 그동안의 일별 현황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외인들이 매도했습니다. 8거래일. 외인이 8거래일을 매도. 개인이 8거래일을 아마 샀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잠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계산에 된 거 나오는 거를 보면 18일 오늘 18일이죠. 순매도로 또 외인들이 외인들이 지금 8거래일 매도를 해오는데요. 7천을 달성한 8천인가요? 8천 달성 이때 7천을 달성한 이날부터 개인은 사기장 정반대로 개인이 총 32조 6,890억. 그럼 외국인들은 얼마 팔았나? 8거래했던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3 뭐죠? 6 그래서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35조) 7,310억. 8거래일 매도한 것이 외인은 개인은 32조. 나머지 그럼 누가 샀냐? 주로 산 기관이 누구냐면 그 금융투자입니다. 잠깐 금융투자를 보고 가겠습니다. 금융투자는 팔고 사기를 했지만 8거래일 동안 이틀만 빼고는 다 샀죠. 그 전에도 샀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역시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그래도 끌어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상승,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럼 미국 국채 10년물 30년 국채가 4.6점 뭐예요? 얼마가 됐어? 30년 만기가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국채 30년물이 6.0 죄송합니다. 5.1816%. 그 다음에 10년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 10년물인데요. 4.5를 넘어서 4.63이 됐습니다. 그래서 4.63, 4.62, 4.5를 넘어가기부터 위험하고요. 4.7이 되면 S&P 지수가 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4.5가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4.10%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것이 그 CPI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최대 상승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올랐냐면 6.0%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일본의 금리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이 아닌 그 다음에 폭락을 가져왔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었고요.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3일 동안 폭락을 했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3일을 폭락하면서 수익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의 엄청나게 그 수익을 반납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파업으로 인한 삼성이 이게 마무리 잘 된다면 문제가 될 거 없지만 지금 DDR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오늘도 신고가를 했거든요. 그죠? 신고가를 해서 계속 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폭락할 줄 알았더니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피크아웃이 아니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따라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의 범용 반도체인 DDR4 이것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혜를 엄청 받을 거고요. 또 하나 대만 기업들도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없게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반도체가 전 세계의 메모리가 7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아우성 납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71%를 차지하는데 하이닉스는 정상적인 되니까 그러면 이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아마 4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71% 중에 40% 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 수요가 큰 데다가 공급량이 지금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지금 30% 생산량의 지금 수요량으로 비해서 생산량을 채울 수 있는 게 지금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도 단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의 고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그래서 메모리 쇼티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폰 OLED 수요도 휘청되고요. 소재 부품 가격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정부와 저기는 긴급 조정권을 삼성전자의 파업이 만약에 안 될 것은 만약에 긴급 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끝내버려야 우리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주들은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한테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선이 결국 그 이익에 대한 우선은 주주입니다. 저는 주주는 아니지만 하이닉스 주주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주주들은 그 노동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가 돼서 뭐든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최후의 파국은 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아까 외국인과 기관들 또 개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따라서 잘 마무리되면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수요 창출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서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맞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이 외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1,500원이 넘었죠. 오늘 1,500.60으로 끝났습니다. 환율이. 어쨌든 부지런히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오늘 파국을 마저 종료되는 그런 멋진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종목은 왜 안 가느냐. 개인들의 종목 선택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벌리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고수들만 사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걸 사실 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데에는 개인들이 없습니다.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또 누구죠?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샀으면 수익이 커졌을 텐데, 이런 거에는 개인들이 다 도망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개인들은 다 빠져나갔고요. 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개인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누구냐면 한미반도체입니다. 17%가 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14%로 끝났는데요. 개파락으로 나가면서 막판에 좀 밀어 올렸는데, 이 원인은 뭘까요? 역시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거기다가 또 여기에 부채질을 누가 했죠? 역시 이렇게 되면 가장 세력은 누구예요? 역시 공매도 세력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공매도를 많이 쳤는지 보시죠. 자,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뭐 600만 그죠? 600만 원, 950억, 700억, 그다음에 1,300억, 근데 이번에 1,882억을 때려버렸죠. 역시 공매도로 인해서 강력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가 수주가 터져야 아마 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떨어졌어도, 자, 아까 삼성전자인데 2017년 제가 7월 달부터 영업이익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졌어도 얼마나 올라갔을까? 2017년 7월 달입니다. 그죠? 2017년 7월 달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 2017년 7월 달을 보면 얼마냐면 7,474%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아까 삼성전자가 7,4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490%, 하이닉스가 2,600%, 얘는 대충만 해도 7,400%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카센터에 잠깐 차를 점검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대본에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샀다고 저한테 전문가님 어떻게 이거 잘 샀는지, 그 다음에 ETF를 샀다고. 개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를 다 사시죠. 근데 한미반도체 오늘 많이 떨어서 그걸 살까요? 물론 한미반도체 사면 더 좋겠죠. 싸니까. 따라서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랬더니 ETF는 사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도 팔아서 하이닉스 사든지 한미반도체 사든지 부품주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투자 방식. 7,400% 보실래요? 2,600% 보실래요? 아니면 490% 볼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들이 못하고 있는 투자 방법, 그것을 빨리 내가 찾아내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더 큰 일이. 그 다음에 이제 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가 나오죠. 국민성장펀드가 나오는데 비상장, 그 다음에 이제 기술특례 투자, 기업 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비중 10% 이내 제한을 했고요. 정부가 손실 일부를 떠안지만 20% 넘는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손실 20%는 정부가 부담한다. 그래서 22일부터 판매가 들어간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형 상품 전용 계좌를 통해서 가입해야 되고요.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까지, 1인당 1억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계좌 가입도 가능한 대신 일반 계좌 투자 한도는 연간 3천만 원의 한도. 판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되는데요. 뭐 저는 뭐 솔직히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수익이 확정되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5년 전에 출시됐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2.1% 수준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시장이 역시 강하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뭐 솔직히 개별적인 펀드를 가입하는 것보다 저는 뭐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폐쇄형 펀드인데요. 당연히 펀드 자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미래차,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기업 투자에 활용된다 그러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펀드 가입보다는 뭐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유리한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풀폴란 삼성 주주들이 노조 요구는 상법과 충돌된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죠. 사상 최대 총파업에 직면한 삼성전자 주들이 뿔났다. 주주들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노조에 맞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소액주주 단체 주주운동본부는 결국 18일 여의도 항공예탁결제연합회에서 기자연구소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제도를 단체 협약에 머무르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주의 재산권과 질개적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 재원과 신청 방식은 재무 건전성과 배당이익 가능 법리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마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업 진통을 겪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원칙에는 660명 노조가 찬성을 했다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662명의 주주들이 찬성을 했대요. 의견은 92%, 498명 중에서 92%. 지금 그러니까 삼성 주주들이 지금 총 주주 수가 아마 498명인가 봐요. 삼성의 주주들이 498명 중에서 662명이
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노조가 요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견원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을 감소시키면서 특별기열이 정관의 이익잉여금 처분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또 노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이어서 오늘 아침에 주식이 얼마나 그 공포를 가져왔는지 잠깐 시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5분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아침에 폭락을 가져왔고요. 코스피가. 그죠? 11시까지 폭락을 시작해서 다시 더 떨어져 가지고 330%인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끝냈는데 더 올라가는 척 하더니 결국은 밀려서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외인이 더 매도를 하면서 외인이 그죠? 딱 보이죠? 개인들도 조금 매수를 더 하면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마무리됐는데요. 22포인트 오르는 거로 마무리됐지만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정말 그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대폭락이 오면서 이 시간이 지금 언제죠? 아침에 5월 18일 아침에 폭락을 가져오고요. 서서히 올라도 괜찮거든요. 다시 끝나서 정말 아주 엄청나게 그죠? 여기서 뭐 폭락을 내려오는데 와 이렇게도 빠지나? 그래서 뭐 미국이 좀 시장이 빠졌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동조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뭐 미국 시장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다 빠졌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전날 금요일 날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했더니 조금 반등해주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주봉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봉이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 자, 지난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조정을 했고요. 또다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나쁘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정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내일은 뭐 어떻게 반등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금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 저도 3일 동안에 수익을 너무 많이 반납을 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좀 더 내일은 아마 좋은 기회를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도 뭐 주도주 가는 것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는 뭐 역시 강했고요. 주도주로다가 삼성전기는 역시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저희 종목 중에서 강하게 나간 것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또 TSA 저희가 가지고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22%로 올라서 수익을 장난 아니게 주고 있다. 뭐 삼성전자 뭐 게임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6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페이스 여러분의 무료 추천주인 스페이스 X가 상장 가능성이 높고요. 6월 달 되면 또 하나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스페이스 X가 상장이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 또 얼마나 수익을 줄지 그죠?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을 해줬는데요. 뭐 아직은 뭐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또 한번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의 주도주 증권 또 하나가 이제 증권주들이 지금 10대 그룹 증권의 10대 그룹과 그 다음에 은행주의 10대 그룹이 어떤 차이가 났냐? 여기가 수익이 순이익이 몇 배 차예요? 이 은행에 비해서 아마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죠. 따라서 여기는 주도주가 아니고 이게 주도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아마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증권주를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좋은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태여 지금 상승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삼아서 좋은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저 버블 논란이 끝날 때 모두가 미쳐 돌아갈 때 여러분의 차에 실어 나가는 것이 맞는데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가 되시고요. 좋은 그 투자자가 되셔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